서울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양이 조금 돼서 보도자료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부선 당정에서 서울역 구간, 경인선 구로에서 도원역 구간, 이거는 인천선 지하화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화하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의 유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거, 상업, 문화, 생태 공간을 배치해서 낙후된 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은평구를 거쳐서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금융법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서 아시아 상품 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교통 안전 등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AI 기반에 의해서 스마트 행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신호 체계도 서울시가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완화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그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실내의 경우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합니다.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한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가 지나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 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정책과 방역 패스 완화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이한준 박사님도 같이 대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군포 옆에 있는 당정, 여기 이제 경부선 기존 철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지하화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인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로에서 이 동인천의 도원까지를 지하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화해서 여기 이문동을 비롯한 서울 이 동북부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을 더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간 읍면동 지나서 양재 IC부터 한남동 들어가는 한남대교 거기까지 지하화를 시켜나겠다. 네. 그럼 본 공약에 발견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1의 김유성 기자님. 예, 질문 기회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하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편익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되는 이점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철도 주변 그 지역들이 소음도 심하고 또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서 발전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하화하게 되면은 또 지상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한꺼번에 상업화나 주거공간,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 또 상업 문화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당정 서울역, 구로 도원 여기가 합해서 한 20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또 청량리 도봉산 여기 한 3조, 그 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해서 한 3조 3천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비용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막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 공간에 주거시설도 이제 드리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서울 내 습지 등급을 하려고 해서 부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하화를 했을 때 습지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이거 공급을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도로나 그 철도 그 지하화를 통한 그 부지에 들어가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나무 제대로 쓰지 않는 이런 유휴 그 부지들하고, 아까 저거 좀 잠깐 줘보시죠. 보도자료. 전체적으로 한 50만 호 정도, 수도권 50만 호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첨언해서 그러니까 서울만. 수도권 전체로 하면은 저희가 한 130만 정도를, 제가 이제 이거는 경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서울은 한 50만 호 정도가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지금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종합해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게 되겠는데, 그중에서 50만 호를 서울시 내부에서 공급을 하고 50만 호 중에서 약 10만 호 정도가 철도와 관련된 공급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 이제 환기 시설을 갖추려면 헬퍼필터가 네. 장착되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 텐데 네. 그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여건을 접할 수는 없어도 소장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법원 그 방역 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나타났지만,
저도 그 이전에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이제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뭐 주점, 또 노래방 이런 데는 우수 환기 시설을 환기 시설 그 구비 업소가 되면은 이거를 2배로 늘려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금년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영세업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적으니까 환기 시설의 규모도 작을 테고, 그런 거는 좀 자영업자를 부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집당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이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영업을 일단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 공약에 대해서 네. 싶은데 지금 오늘 발표된 지하화를 하는 착공이나 완공 일정은 언제로 두고 계신지,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난번 GTX 공약으로 17조, 지금 교통사업 공약이 한 27조 정도, 4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드는 건데, 지금 이게 재원을 교통사업 관련해서 좀 공약을 발표하시는 게 어떤 의미이실까요? 이 지금 계획한 지하화 내지는 새로운 GTX 건설 계획은 연장을 포함해가지고 신규로 만드는 것까지 차기 정부가 시작되면은 신속하게 계획을 짜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요. 아마 완공까지는 임기 내는 5년 안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 공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은 뭐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은 지금 GTX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선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열차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화 역시 그 지상 그 상업 활용을 통해 가지고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그렇게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얻어서 수도권에만 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간에 촘촘한 교통망으로 신속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의 출퇴근만 불편할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촘촘한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성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한주 박사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17조 들어가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A, B, C 노선도 전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면 정부 보조가 한 50%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GTX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컴팩트 시티에서 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수요도 창출되지만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GTX는 17조는 정부 재정 수요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23조 경우에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상권 개발을 통해서 이게 상환이 가능한데, 문제는 선투자 후 회수 부분이기 때문에 선투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에 개발이익이 발생된 걸로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은 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에 원인필 정세진 부장님. 후보께서 예전부터 이제 비과학적 방역 패스나 9시 영업 제한 같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병원 교수가 지난 12일에 한 언론에서
유동국께서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 패스나 9시 영업 제한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할지 대답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다릅니다. 또 그분 말고도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9시 그러니까 시간이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비말에 의한 그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 그러나 이제 장기간 함께 있거나 또 마스크를 헐겁게 차거나 대화를 많이 하거나 큰 소리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조용히 자기가 책 보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곳까지 방역 패스를 한다는 것, 특히 학교와 학원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아마 9시 영업 제한을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하고 자유롭게 이제 못 돌아다니게 해서 그 소위 모빌리티를 줄여가지고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본권인데 그걸 그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과연 이 방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얻은 공익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정부가 입증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해라. 근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연하게 물론 좋은 거야 다 좋은 거겠죠. 더 철저하게 하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경제적 손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